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본판이 좀 괜찮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다른 영상을 봤는데 거울 보는 내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에 이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영상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거울을 보게 되면요, 사람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게 되면 일단은 뇌에서 먼저 한번 인지를 거치게 돼요. 머릿속에서 한번 필터가 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얼굴을 볼 수는 없고요. 또 카메라로 찍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좌우 반전돼서 나오는 얼굴들이 있죠. 그런 얼굴들도 또 실제 얼굴이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카메라를 쓰는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리수가 낮거든요. 흔히 말하는 볼록형 카메라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찍으면 코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이 좀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용에 120mm나 240mm짜리 카메라들이 있어요. 멀리서 찍어서 줌인해서 들어가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카메라들은 일종의 오모 카메라예요. 그래서 얼굴이 볼록한 사람도 굉장히 평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남들이 보는 자기 얼굴을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 보고 소름 돋았던 게, 내가 생각하는 얼굴과 남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은 본인이 거울을 볼 때요, 좌우 반전이 안 된 거고요. 우리 눈은 양안이라서 3D로 얼굴을 봐요. 그러면 우리 눈은 이걸 인식해요. 귀가 코보다 뒤에 있죠. 카메라는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코도 여기 있고 귀도 여기 있어요. 양쪽에 같은 평면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 얼굴을 내가 알고 싶어요. 카메라를 안 쓰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카메라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실제로 그게 완벽하게 이미지화 되려면요, 그 3D가 구현이 돼야지 우리가 남들이 보는 본인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완벽히 구현하려면 홀로그램 기술이 상용화돼야 돼. 그러면 내가 거울로 보는 모습과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이 차이가 좀 심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비슷비슷한데 좀 예를 들면 비대칭이 얼굴이 심하신 분들 있죠. 비대칭이 얼굴이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경우는 남들이 보는 거랑 거울에서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약간 정신이 나르시스인 사람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보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진 네네네,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보통은 나르시스트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안티 나르시스트라 그래요. 남자들은 보통 나르시스트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꽃미남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그래. 하여튼 굉장히 꽃미남인 줄 알고, 그래서 막 장발도 하고 옛날 드래곤볼의 트랭크스 알지? 내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 남자는 굉장히 나르시스트여서 기본적으로 자기 얼굴을 과대화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여자분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앤티 나르시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본인 얼굴을 과소평가합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새 여자들이 갑자기 나르시스트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진 기술의 발전, 보정 기술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웃긴 게 병원에 와가지고 임상 사진을 찍게 돼요. 얼굴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면요, 다들 인정을 안 하십니다. 그게 최대한 객관적인 거잖아요. 본인의 인스타에 있는 얼굴보다 훨씬 객관적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딱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자꾸 인스타 얼굴을 보여줘요. 제 얼굴이 이런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얼굴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건지가 좀 진짜로 믿어요. 인스타를 많이 하는 특히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저 방송 BJ나 이런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자기 세뇌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한두 번 고치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세뇌를 시켜서 내 얼굴은 이거다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태가 많이 생기냐면, 실제로 잘 나가는 방송 BJ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실물을 영접하게 되면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70-8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생활 하면서도 보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보다 공주병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엄청 많아진 건데 속으로는 생각하죠. 저 사람 저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신감 뭐 연예인이야. 그런 거 보면 말해주고 싶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 사진을 갖고 와서 이게 내 얼굴이라다 이렇게 웃길 때 어떤 말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너 이렇게 안 생겨서 너 이렇게 생겼어. 그냥 대놓고 못생겼다고는 아니고 너 안 이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너 고칠 게 많아. 아니면 너 생각보다 통통해. 넌 귀엽지만 이쁘진 않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잘 안 통해요. 원장님 영상도 보면은 이쁘장한 여성분들 앉혀놓고 팩폭하는 컨텐츠. 네네네네. 근데 거기서 보면 진짜로 한 분은 진짜
진짜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저 얼굴이면 이렇게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알고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분도 BJ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BJ 촬영하시는 거 보면 자동 보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와, 너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이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잘 알아들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후문으로는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자기 얼굴을? 그런 것도 있을까요? 핸드폰 카메라로 그나마 1m 정도 떨어뜨려서 영상을 찍으세요. 그러면 그나마 객관적입니다. 1m 정도. 거기서 살짝 줌인해주면 남들이 인식하는 본인 얼굴 정도 느낌이 나와요. 일단 저는 원장님이 그 컨텐츠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평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원장님이 생각하는 못생긴 얼굴은 뭘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비율 파탄이지. 예를 들면 저처럼 눈이 몰렸다든지 아니면 미간이 너무 넓다든지 특히 답 없는 얼굴이 얼굴 긴 거. 중은. 저는 중장이라고 하는데 중장이 뭐냐면 중안부가 긴 사람을 중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장이. 그냥 코 길이가 긴 사람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가리가 큰 거 아니면 키가 너무 작은 거 아니면 눈알이 너무 작은 거 이런 게 가장 성형하기 좀 힘들거나 좀 안 이쁜 거죠. 나머지는 크게 있어요? 눈알도 크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답 없는 얼굴 3대 지수가 첫 번째 비율 파탄자, 두 번째 왕대가리, 세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눈빛을 잃은 자. 왜냐하면 눈빛을 잃은 자는 연예인들이 일반인이랑 굉장히 다른 거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게 눈이 달라요. 빠져듯한 눈빛이 있어요. 그 배우들의 특유의. 그게 살아있는 눈빛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화류계 친구들이랑 배우들이랑 둘 다 이쁘지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광안, 안광이에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밤에 일하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영혼 없는 인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봐도 눈이 없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A급 배우들 이런 사람들 보면 눈이 달라요. 살아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반대로 남자든 여자든 그래도 중간보다 미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일단은 남자는 키죠. 남자는 그냥 180 넘으면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로 보면 머리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들을 집에서 한번 재보세요. 남자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57 내지 58cm가 넘으면 머리가 큰 거예요. 일단 답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눈 사이 길이를 재보세요. 남자분들 경우 이게 3.7mm 넘어가면요 그럼 눈이 너무 먼 거야. 그 다음에 코 길이 있죠? 코 길이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6.2 넘어가잖아요. 그것도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르대버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객관적인 척도가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분들은 머리 둘레 55 여기는 한 6.0 정도? 여자분들은 여기 눈 사이 길이 3.5 넘어가면 미간 사이가 조금 많이 먼 거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조금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과 별개로 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일하면서 보셨던 환자 중에 가장 충격적인 환자도 있나요? 환자분이 불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너무 완벽해. 내가 봤을 때는. 얼굴이 완벽하다고? 네. 고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해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근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바지가닥을 붙잡으면서 원장님 제발 해주면서 막 울부짖는데 내가 그 환자분을 피하려고 6층이 있고 8층이 있잖아요. 6층으로 막 도망가다 8층으로 막 올라오고 도망가보면 환자는 막 따라오고 병원에서 술래잡기 놀이 한 적이 있어요. 난 못 해주겠다 그러고 환자는 계속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조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로 좀 기억이 나고 전 개인적으로 취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는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소개팅을 많이 해줘요. 소개팅에 주선해 준다고? 네, 주선을 해줘요. 주변에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나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성사신 커플이 한 10쌍 정도 돼요. 커플이 결혼한 사람이 특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취미가 소개팅, 중매 이런 게 취미였어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재벌 3세랑 재벌 2세랑 일반 사람이랑 결혼시킨 적도 있고 아니면 판사랑 연예인이랑 결혼시킨 적도 있고 직원을 결혼시킨 적도 있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의 인연을 어느 정도 조금 유지하려고는 하고는 있어요.